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 상무부의 묘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거 중간선거 이길 마음이 있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다시 전쟁이 시작돼 버린 것 같죠.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는 도대체 어쩌려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군 두 명이 전사하고 한 명이 실종됐다. 이란의 직접 공격에 첫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망자는 진작에 나왔었는데 이란이 이렇게 직접 때려서 미군이 죽은 게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총 사망자가 미군은 17에서 18명 정도 나왔다. 실종자 포함하면 18이고요. 이란은 한 50여 명이 지금까지 사망을 했다. 물론 부상자는 수백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 위기로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좀 화해 모드로 갔다가 다시 한번 치고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유가로 보시면 굉장히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을 선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전쟁 전 빨간색 부분을 보면 그냥 60달러 근처에서 평화롭게 석유 가격이 유지가 되다가 2월 말 3월 초쯤에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이 파란색 부분 보시면 그냥 배럴당 100달러를 쉽게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다가 다시 빨간색 MOU라고 친 부분이 있죠. 요게 6월에서 7월 초까지입니다. MOU가 맺어지니까 야 이제 전쟁 끝난다 카더라. 예전 거의 전쟁 전 가격으로 석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요거 덕분에 7월 CPI나 PPI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조금은 그래도 금리 인상 확률이 줄어든 효과를 가져왔었고 좀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치고받으면서 이게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걱정이 다시 생기는 상황.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즉시 반응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확률도 물론 여전히 9월 달에 더 높습니다. 인상 확률이 더 높은데 시장금리는 바로 오른다. 그래서 올해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떨어질 뻔 했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4.5%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무슨 금리 인상이 코앞으로 다시 다가오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었죠. 중국의 예전에는 딥시크 AI 충격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문샷이라는 스타트업의 AI 모델이 발표가 되면서 야, 그렇게 조금 투자했는데 뭐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네. 이 미국의 AI 뭐 기업들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이런 거 뭐하러 도대체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한데 다시 막 다 폭락이 나왔었죠. 나스닥도 2일 연속 떨어졌고, 뭐 저번 금요일 날 한국은 휴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도 마이너스 4%, 뭐 대만도 마이너스 6.5%,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었다. 그리고 코인만에 좀 트리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클래리티 법안도 여전히 불명확하고, 올해 안에 통과 확률이 40%입니다. 그것도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예요. 한때 31% 떨어졌다가 40%로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야, 이거 뭐 상승장 끝난 거 아닌가? 요런 이제 의심이 들 정도로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쟁은 비록 재개를 했지만 참 트럼프 행정부도 욕심이 많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물가를 낮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넣고 싶은 행동이 최근에 기사화가 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PC 물가라는 게 있거든요. 연준에서는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개인 소비 지출 이 물가입니다. 근데 이 산출 방식을 바꾼다. 이거를 바꿔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원 물가를 0.2% 정도나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바로 바꿉니다. 9월부터 변경하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9월부터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8월 물가를 9월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8월부터 조만간 바로 바꾸겠다. 그만큼 지금 다급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하는 이제 부서가 두 개가 있죠. 노동부는 CPI, PPI, 고용 데이터를 발표하고요. 이 상무부에서 PC랑 GDP, 이것도 둘 다 중요한데, 지금 PC를 좀 낮추는 쪽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GDP를 소폭이나마 높이는 효과도 가져와요. 그것도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가격과 자산 운용 수수료 측정 방식을 바꿔서 조금 많이 낮출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최근에 5년치를 소급 적용해서 전부 다 갈아엎겠다. 그러면 PC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데 은근히 합리적입니다. 억지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걸 결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왜 할까?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GDP가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이제 소비가 GDP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소폭이나마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가가 떨어지는 이 메커니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얼마나 저 수법을 자주 써왔을까? 분명히 중요한 순간마다 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왜 떨어지느냐? 예전 같으면 이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프트웨어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소프트웨어 가격이요. 예전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하드웨어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자동방으로 연관이 돼서 같이 올라가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컴퓨터 똑같이 하나에 파니까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뭐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그냥 연동이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하드웨어 가격, 예를 들면 GPU나 CPU나 HBM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가격이 막 천장을 뚫고 올라갔는데요. 소프트웨어 가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에 SaaS라고 해서 구독형 소프트웨어들, 뭐 대표적인 게 세일즈포스나 어도비나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오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맥을 못 추면서 뭐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올라가는 식으로 소프트웨어 가격을 올랐다고 해버리면요. 이 소프트웨어의 물가가 높다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엉망일 수 있는데요. 이거 너무 과도한 인플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물가는 따로 계산하자. 당연히 물가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 두 번째, 이게 사실은 더 큽니다. 자산 운용사들의 수수료, 예를 들면 최근에 불장이 왔기 때문에요. 뭐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뭐 이런데 지금 뭐 돈잔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엄청난 수수료를 벌고 있는데 문제가 뭐다? 그게 다 물가 인상으로 잡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블랙락에 100만 원을 맡겨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수수료는 1%다. 그러면 만 원만 내면 되겠죠? 자, 근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가가 폭등을 해서 내 자산이 200만 원이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수수료가 만 원에 만 원 붙어서 2만 원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거 그럼 두 배가 올라간 것으로 계산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자산에 올라간 거를 뭐 팔아서 나중에 물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일단 수수료 부분이 이게 좀 불합리하다. 나는 한 게 없이 다만 주가가 올라가서 단순히 투자 자금만 커졌을 뿐인데 물가가 두 배 뛰었다라고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수료율만 보겠다. 이거 2만 원 한 게 아니라 그냥 1%만 보겠다. 당연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큰 효과로,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로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는 개편도 있긴 있어요. 작긴 하지만 법률 서비스, 뭐 변호사비, 법무사비 이런 거는 PPI 데이터를 쓰면서 개편한 이후에는 아마 소폭 상승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럼 어떤 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 아까 소프트웨어 가격은 그러니까 느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마이너스 30 정도의 효과로 물가를 떨어뜨린다.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는 꽤 크죠.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절반이 자산운용사들, 뭐 블랙락, 뱅가드 이 친구들의 수수료가 지금 뻥튀기가 됐는데 그거 낮추는 효과가 가장 크다. 그리고 법률 서비스는 좀 올라가면서 좀 상세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물가 지수가 한 마이너스 0.2%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당장 9월 말에 이제 PC 물가지수 발표를 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9월에 금리 인사 확률이 금리 동결 확률보다 높거든요. 최소한 금리 인상의 확률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게 물가만 잡는 게 아니고요. 실질 소비나 GDP가 소폭 상승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같은 돈 100만 원을 쓰더라도 물가가 5%에 썼다고 한 거랑 3%에 썼다고 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다르겠죠. 물가가 지금 낮춰졌다고 계산을 한다면 나는 100만 원을 썼지만 뭔가 더 많이 소비한 듯한 계산, 뭐 착시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소폭이나마 GDP가 올라가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9월부터 당장 시행을 한다. 실제로는 8월 데이터를 갖고 9월에 발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박한 수법인데 이거 얼마나 자주 썼는지 제가 궁금해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상무부 산하기관 BEA에서 보통은 4년에서 6년 주기로 이렇게 크게 바꾼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은 바꾸는데요. 크게 바꾸는 건 한 5년 정도 주기로 특히나 위기거나 혹은 회복기 때 좀 많이 뒤집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걸 너무 자주 바꿔도 문제겠죠. 이게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한번 패턴을 봤더니 일단 1999년도 닷컴 버블 한창 뜨거울 때 이렇게 바꿨던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과 1999년이 좀 맞닿아 있다. 그때는 IT 혁명이었고요. 지금은 AI 혁명이잖아요. 뭔가 시대가 너무 크게 바뀌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뭐 최근 건 말씀을 드렸고 1999년도는 소비 패턴이 급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막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연쇄 과중 확대, 소비 대체 효과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는 막 인터넷, 휴대폰, 컴퓨터 뭐 이런 게 엄청 빨리 이제 신제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기억나시죠? 원래 286 나왔다가 얼마 있다 386, 486, 586 펜티엄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성능은 엄청 뛰어나는데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뭐 벽돌폰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나왔다가 계속 작아지고 가격은 작아지고. 근데 문제는 처음에 있었던 그 벽돌폰을, 그러니까 누가 핸드폰을 샀다고 하면 그 벽돌폰을 샀다고 데이터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훨씬 싸고 좋은 걸 샀는데 신제품이 무제한 나오기 때문에 이 소비 효과, 아니야, 나 그렇게 핸드폰 비싼 거 안 샀어. 이게 반영을 시켜주면서 아마도 물가가 잡히는 효과가 99년도에 있었겠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2009년이나 2013년이나 뭐 보시면 일단 2009년도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금융위기 직후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뭐 처참했겠죠. 근데 과거 데이터 방식대로 하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은행 대출이라든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분위기가 영 아닌데요. 야, 이거 잘못됐다. 대출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바꿔라. 그래서 요것도 뭐 물가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리고 2013년도도 이거 굉장히 컸습니다. R&D 자체가 예전에는 투자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2013년도부터 R&D를 투자다. 이렇게 재분류를 하니까 GDP가 무려 3%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뭐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확대, 18년도는 기억나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막 발생을 해서 누가 CD 씁니까? DVD 씁니까? 넷플릭스 보지, 뭐 스포티파이 쓰지, 뭐 택시 안 타고 우버 타고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내면서 또 물가가 좀 잡히고 소비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23년도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 이제 더 이상 월마트나 코스트코 가는 것만 잡지 마라. 온라인에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요때도 나름대로 소비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근데 26년도도 지금 AI로 인해서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는 걸 막고자 이런 이제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이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종전을 빨리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뭐 유동성 확대 전략이든 금리 인하든 뭐 은행발 규제 완화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시름을 놓을 수 있는 이 세제 개편, PC 개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 대통령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것저것 다들 열심히 하셨구나. 제가 뭐 과거부터 한번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돈,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이게 지금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물론 미국은 연임을 하긴 하지만 항상 바뀌더라. 웬만하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썼지만 거의 100년 역사상 이 중간 선거를 여당이 성공했던 적은 그냥 두세 명 손에 꼽을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졌다가 맞을 것 같아요. 유일한 성공 사례가 1934년도에 루즈벨트 하원을 9명 이제 추가를 했었는데 이때는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뉴딜 정책으로 이제 대박을 치면서 그거 한번 성공했다. 또 한 명 성공했다면 조지 부시 대통령 9.11 테러 때문에 이때 당시 막 애국심과 함께 뭐 여러 개가 겹치면서 하원 플러스 8, 뭐 상원 플러스 2명, 뭐이 정도 말고는 거의 다 졌다. 그러니까 많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안 쓴 건 아닙니다. 엄청 썼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공화당 분들을 제가 표시를 해봤거든요. 공화당은 대부분 레이건도 감세, 부시 대통령 43번째 대통령입니다. 대규모 감세 2번. 트럼프도 1기 때는 감세, 무역, 규제 완화, 무역 협상. 그러니까 공화당 쪽은 감세 쪽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집어넣었고 민주당 쪽은 주로 직접 지출하는 쪽이죠. 자녀 세액공제 확대, 뭐 중산층 지원 클린턴이 했었고요. 오바마도 경기 부양 지출 어마어마하게 특히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엄청난 부양을 했었고 바이든은 기억나시죠? 뭐 학자금 탕감, 인프라, 뭐 반도체법 비록 이제 법원에서 막혀서 학자금 탕감은 조금 이제 무산이 되긴 했지만 엄청난 돈을 직접 지출한다. 즉 감세로 간접적으로 하든지 규제 완화를 하든지 돈을 직접 뿌리든지 엄청난 돈을 뿌렸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요. 그냥 예외 없이 환심성 정책이 거의 그냥 항상 나왔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만 나만 안 할 것인가? 그렇게 보기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다른 감세가 뭔가 가속화된다든지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AI 데이터 센터와 코인 이쪽이 지금 둘 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지금 뉴욕에서 1년간은 설립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뉴욕은 원래부터 데이터 센터가 한 개도 없는 곳이었는데 앞으로 1년간 안 지어 라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 상황. 근데요, 저는 미국이요, AI를 멈추면 저는 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돈을 투입할 것이다. AI 쪽에. 만약에 그리고 죽더라도 살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AI 데이터 센터 뭐 기업들 뭐 환율도 좀 떨어졌고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주식도 조금은 예전에 소개드렸던 걸 좀 샀고요. 그리고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감당 안 되는 빚, 이 국채를 도대체 누가 사줄 것인가? 코인이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확대 아니면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잡고 가야 할 미국의 양대 산맥이다. 그래서 AI나 코인은 결국은 살려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까지 있었죠. 미국이 단독으로 뭐 2038년에 월드컵을 개최하겠다. 그때는 캐나다, 뭐 멕시코 빼겠다. 뭐 그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미중 공동 월드컵을 개최를 하겠다. 뭐 이게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전쟁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공동 개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은 이들이 환심성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여당은 거의 없었다. 보장을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항상 큰 탐욕을 반복해서 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방향성이 없는 것처럼 암울해 보이는 시기지만 이럴 때 꾸준히 모아 가셔서 그들이 그들을 위해 탐욕을 부릴 때까지 잘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